안녕하세요. 농林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가 주관하는 2020년도 국산밀빵 기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기술지도부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은 정지현 셰프라고 합니다. 저는 강동구에서요, 라베이크라는 제 상호를 달고 제 샵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래스룸까지 운영하고 저희가 생산하는 생산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냉동법하고 이런 파베이킹 위주로 많이 하고요. 천연 발효빵도 많이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이제 많이 시대가 좀 변했어요. 이제 저희 기술지도위원회뿐만 아니라 제가 협회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올라가는 인건비와 그런 것들을 충당하기가 이제 저희 회원님들이나 저를 비롯해 모든 분들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한 10년 전부터 준비를 많이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냉동법을 비롯해서 기계를 쓸 수 있는 최대치의 이제 윈도우 베이커리 살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이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뭐 천연 발효빵도 가르쳐 드리지만 이제 저희 클래스룸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보여 드릴 거는 이제 우리밀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밀을 주로 이용해서 이제 5가지 제품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실 거는 여러분들이 본인 샵이나 윈도우 베이커리 이런 곳에서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배합표로 많이 설정을 해갖고 왔고요. 제가 직접 배합표를 만들어서 이제 시판하고 있는 이런 제품에 대한 레시피를 정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실 제품은 일단 세이글이라고 해서 호밀빵입니다. 호밀빵인데 100%도 있고 70%도 있고 50% 이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름이 뭐 뺑오 세이글이냐 뭐 트로트드 세이글이냐 이렇게 뺑드 세이글이냐 이렇게 많이 나눕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많은 셰프님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오늘 한 세이글은 한 50% 정도 그래서 저희 소비자들이나 누가 먹어도 너무 호밀 향이 강하지도 않고 딱 알맞은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우리밀을 가지고 제가 블렌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이제 역시 우리밀을 갖고 만드는데 거기에 우리 통밀까지 넣은 무화과 베이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쓰는 우리밀은 대부분 이제 우리밀 중에서도 강력에 속하는 조경밀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진뱅이밀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우리밀 쇼콜라 베이글 할 때 조금 블렌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밀 쇼콜라 베이글을 준비했고요. 네 번째는 우리밀로 만든 고르곤졸라 치즈 바게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밀 시리얼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할 제품은 5가지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횟수 셰프님들 하실 때까지 하시더라도 반죽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안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반죽을 하는 게 좀 더 유익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요. 일단 반죽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차근차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고르곤졸라 바게트는 그냥 스트레이트법이기 때문에 얘는 뭐 수율이 높지도 않고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이트 바게트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냉동법으로 오늘 그냥 생지만 준비해 갖고 왔어요. 대신 나머지 반죽들은 직접 여기서 오토리제를 주면서 장시간 저온 숙성은 아니지만 단시간 그 저온 숙성으로 해서 저희 시간 내에 최대한 수율도 높은 빵이기 때문에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세이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이글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호밀빵이죠. 그래서 호밀빵은 여러분들이 이제 호밀은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는 호밀도 있고 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우리밀을 이용한 그냥 호밀은 그냥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호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호밀은 글루텐을 파괴하는 성분이 들어있죠. 파괴라기보다는 약간 방해하는 글루텐을 뭉쳐지는데 방해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호밀빵을 할 때 평균적으로 보시면 처음부터 호밀을 넣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처음부터 호밀을 넣으시면 글루텐 형성에 도움을 조금 방해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호밀하고 물하고 먼저 섞도록 하겠습니다. 물하고 호밀하고 가볍게 섞으신 다음에 제일 좋은 방법은 최소한의 1시간 전에 미리 섞어주시면 호밀이 물을 충분히 흡수하면서 호밀의 향이 충분히 배어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섞은 다음에 랩핑을 하든 건조하지 않게 마르지 않게 한 다음에 냉장고에 하루 정도 숙성한 다음에 얘를 차갑게 온도를 좀 낮춰준 다음에 그 다음날 반죽에 넣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향도 훨씬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분이 호밀이 충분히 빨아 당길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자, 요거를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피치 못하게 뭐 지금 바로 해야 된다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게 호밀 향이나 반죽의 수율 개선에 확실히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레시피 상에 보시면 이제 나머지 재료, 여기 가루 재료들 있죠. 요 가루 재료들을 자, 믹서볼에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몰트하고 이제 물을 여기에 넣습니다. 수율이 높기 때문에 물은 조금 남겨두시고 나중에 후투입으로 하겠습니다. 글루텐을 어느 정도 형성시킨 다음에 후투입을 해주시면 훨씬 글루텐을 형성시키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1단으로 저속으로 믹싱을 하시면서요. 자, 이 반죽이 한 덩어리로 섞이면은 약 30분 정도 오토리제를 해줍니다. 오토리제를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반죽에서 제일 안 좋은 거는 산화가 일어나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일단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반죽이 풍미를 잃기 때문에 되게 심심한 반죽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기를 뭐 최소한으로 넣기 위해서는 오토리제가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오토리제 과정은 꼭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서 이 되기를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죽 처지기 제일 알맞은 되기로 섞어 놓으신 다음에 나머지 물은 밖에서 놨다가 있다가 마지막쯤에 후투입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 덩어리로 반죽이 뭉쳐지면 한쪽 끝에 이스트와 소량의 이스트와 소금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젖은 거즈나 이런 수건으로 마르지 않게, 반죽이 마르지 않게 최소한 30분에서 길게는 뭐 하루 종일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30분 정도 오토리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토리제를 하시게 되면 30분 뒤에 글루텐이 최소한 50% 이상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믹싱 시간이 짧아지겠죠. 그러면서 산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최상의 컨디션을 가진 반죽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0분이 지나서 지금 오토리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토리제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본반죽 믹싱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소금과 이스트는 양 끝에 넣었었죠, 저희가. 그래서 그냥 바로 믹싱을 시작하는데, 자, 믹싱은 최대한 저속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속으로 하게 되시면 2단이나 3단이나 이렇게 쓰게 되시면 아무래도 공기 포집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산화가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내상이라든가 반죽이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나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속으로 충분히 많이 해주신 다음에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쯤에만 2단으로 잠깐 해주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글루텐을 충분히 잡습니다. 잡으시는데 그렇다고 100% 넘게 잡진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80에서 90 사이 정도 잡고 접기 한 2번을 통해서 나머지의 글루텐 힘을 키워준 다음에 이제 반죽을 이제 1차 발효시키는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믹싱을 최소한으로 줄이시는 게 산화를 덜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맛이라든가 빵의 풍미라든가 내상이라든가 모든 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죽이 거의 믹싱이 다 됐고요.
여기서 저 잠깐만 2단으로 믹싱을 하고요. 자, 제가 원하는 만큼 이제 믹싱이 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섞어놓은 호밀 있죠. 이렇게 물하고 섞어놓은 호밀. 자, 얘를 지금 넣으시면 글루텐이 형성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반죽이 퍼진다든가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죽을 충분히 믹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 이상의 볼륨감과 안에 부드러운 풍미가 좋은 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놓고요. 다시 1단으로 천천히 본 반죽과 호밀을 섞어 놓아서 풍미가 충분히 일어난 이런 호밀 반죽을 같이 섞어줍니다.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너무 오래 섞이면 또 반죽이 퍼져요. 그래서 다 섞이기 직전에 저희가 또 이제 넣어야 될 게 있죠. 아까 후투인 물 있죠, 남은 거. 요거를 또 부어줍니다. 저희가 호밀하고 후투인 물이 충분히 섞였다 생각되시면요, 여기 들어가는 충전물 있죠. 충전물, 호두, 크랜베리, 건포도.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보시면 촉촉한데 끈적거리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셰프님들은 여기다가 설탕 넣고 물엿 넣고 뭐 포도주를 넣고 이렇게 한번 끓이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원래 맛을 많이 잃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달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팀으로만 충분히 쪄줘요. 그래서 이런 촉촉한 느낌이 있도록, 건조한 느낌이 없고요. 그러면 본래의 맛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 안에 당 첨가가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요. 호밀하고 저희 후투물이 다 섞였으면 이 충전물 견과류하고 건포도 크랜베리를 호두하고 자 넣으시고 너무 오래 섞지 마시고요. 호밀빵은 글루텐을 많이 형성시켜서 가볍게 먹는 빵은 아닙니다. 조금 무겁게 먹을 수 있는 빵이기 때문에 믹싱도 한 80% 정도에서 90%까지만 하시고요. 100%까지 넘어가셔서 너무 볼륨감을 키우진 마시고요. 만약에 믹싱을 많이 하셨더라도 발효점에서 2차 발효점에서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구워서 나왔을 때 조금 무거운 듯한 느낌이 밀도가 조금 무거운 듯한 밀도로 나오는 게 아마 맛이 훨씬 좋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충전물이 저희 지금 호밀빵하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섞였을 때 자, 믹싱을 마치면 되겠죠. 반죽을 이렇게 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브레이드 박스에다가 빵을 옮기신 다음에 저희는 지금부터 1차 발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20분마다 접기를 한 번씩 했고요. 그래서 이 접기는 2번 했습니다. 호밀가루는 식이섬유질이죠.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단백질 함량이 없기 때문에 믹싱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글루텐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죽이 밀가루 함량에 따라서 볼륨감이 나오냐 안 나오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접기를 2번을 더 통해서 조금 더 힘을 보태줬어요. 그래서 지금 1차 발효가 이렇게 완료된 상태고요. 이렇게 1차 발효가 약 한 2배는 아니고요. 한 1.5배 정도 이렇게 커졌습니다. 자, 덧가루를 위에다가 가볍게 뿌리시고요. 바닥에 살포시 놔주세요. 그래서 반죽에 충격이 가지 않게 놔주신 다음에 자, 반죽을 저는 약 4등분 할 건데 750g씩 할 거예요. 덧가루는 바닥에 빵이 붙지 않은 최소한의 양을 써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과하게 사용하시면 나중에 반죽에서 덩어리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식감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자, 얘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둥글리기를 하신다는 표현보다는 접기를 하시는데 가볍게 얘는 동그랗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는 상당히 지름 반죽이기 때문에 스크래퍼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손으로 만져주시는데 가볍게 이렇게 굴리듯이 살짝 만들어주시고 다시 중간 발효 타임을 갖도록 할게요. 이스트가 상당히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충분히
중간 발효 갖는 시간을 넉넉히 가져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뭐 비닐 덮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박스로 위에다 잠깐 덮어놓으셔도 됩니다. 자, 세이글 벤치 타임이 약 한 30분 정도 됐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본성형을 하기 좋게 힘이 빠지고 다시 가스가 재정립돼서 안에 내상이 이렇게 되게 좋아졌을 거예요. 힘도 많이 얻었을 거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본성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세이글은 뭐 그냥 장방형으로 성형하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르박트를 많이 이용을 하고요. 이런 코르박트를 이용해서 이제 이 세이글이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좀 원형에 가까운 반구라고 하죠. 반구에 가까운 모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이게 코르박트 뭐 플라스틱 된 거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걸 쓰시면 이 코르박트는 이 사이사이가 뚫려 있어서 숨을 쉬어서 발효할 때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플라스틱 된 거는 장점은 이제 저렴하다인데 단점은 얘가 숨을 못 쉰다는 겁니다. 빵이. 그래서 이렇게 사이사이가 진짜 나무로 돼서 이렇게 한 올 한 올 말려 있는 거를 좀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 세이글을 가루를 가볍게 한번 뿌리신 다음에요. 가루를 뿌린 부분이 아래로 가게 하시고 코르박트 안쪽에는 이렇게 덧가루를 한번 가볍게 뿌려놨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접으시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엎으신 다음에 둥글리기라는 개념보다는 안으로 모양을 말아서 이렇게 성형을 해주신다는 원형으로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루를 뿌리시고 살짝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자연 발효실이라고 하면 그냥 실온을 말하는 거예요. 대신 자연 발효실은 어떠한 건열이나 습열이 기계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사방이 막힌 나무판 같은 거에다가 외부에 그 찬바람이나 이렇게 마를 수 있는 조건이 생기지 않도록 그냥 차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실리콘 페이퍼를 덮고서 그냥 천천히 2차 발효를 이틀 높이까지 발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밀을 만든 이 세이글도 거의 가닥 거의 중간까지 거의 다 끝까지 올라왔고요. 자, 얘를 바로 이렇게 엎어서요. 2개씩 놓도록 할게요. 쿠프를 십자가 모양으로 가볍게, 너무 깊게 넣으시면 갈라지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안에 터지는 게 너무 보기 안 좋게 터지니까요. 약 한 2-3mm만 살짝 넣어주세요. 250에 220으로 해서 약 한 20분에서 25분 사이로 색깔을 보고 꺼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덩치가 큰 빵들은 유럽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빵을 저희처럼 간식으로 먹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사놨다가 얘를 먹고 싶은 만큼 커팅을 합니다. 해서 먹고 난 뒤에 남은 거를 다시 종이봉투에 잘 싸놨다가 뭐 식탁이나 뭐 찬장 같은 데 넣어놨다가 또 식사할 때 또 꺼내서 먹는 그런 풍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빵이 크면 안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하루 이틀 보관해도 촉촉한 맛을 계속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 이런 빵들이 뭐 빵오르빵이라든가 이런 세이글류는 다 1kg가 넘어요, 덩어리가. 그래서 이것도 유럽에 가서 비하는 것보다는 약간 작은 편이에요. 우리나라 문화로서는 되게 큰 빵이죠. 하지만 이런 빵들도 상당히 촉촉하고 겉은 바삭한 식감을 내기 때문에 상당히 맛있는 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이글도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밀, 통밀, 무화과 베이글 반죽을 하는데요. 자, 우리밀은 저는 조경밀 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통밀을 썼고요. 여기 이 통밀 베이글 반죽은요, 그냥 쉽게 여러분들 스트레이트법 잘 아시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는데 큰 어려움도 없고요. 요 재료는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우리밀하고 통밀하고 같이 섞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역시 믹서볼에 넣어 주시고요. 전량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소금, 설탕, 생이스트, 그 다음에 몰트는 여기 물에 같이 이렇게 풀어 놨습니다.
그래서 얘는 진반죽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넣으셔도 돼요. 다 넣어주시고요. 충전물하고 버터만 여기 남겨두시면 됩니다. 자, 얘는 스트레이트 반죽이기 때문에 오토리제나 이런 거 굳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으시고 얘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믹싱을 100% 해주시는데 역시 고속 회전을 좀 피해 주시고요. 저속으로 충분히 해주시고 나중에 마지막만 고속으로 해주시면 아주 내상과 만약에 냉동 생지를 하더라도 좋은 생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믹싱을 거의 한 90%까지 할 거예요. 자, 클린업 단계가 됐으니까 버터를 투입해 줄 거고요. 버터 투입이 끝나고 이제 믹싱을 90에서 100% 가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트레스법이니까 굳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약 지금 한 8분에서 10분 정도 됐는데요. 자, 믹싱이 거의 90% 이상 됐어요. 거의 100% 가까워지니까 여기 보시면은 호두 크랜베리가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에 같이 혼합해 주도록 할게요. 역시 충전물 섞을 때는 저속으로 천천히 충분히 섞이도록 천천히 섞어 주시고요. 얘가 충분히 섞였다 싶으시면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반죽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자, 믹싱이 끝났으니까 요 반죽에다가 비닐을 덮든 아니면 뚜껑을 덮으셔서요. 역시 1차 발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밀 통밀 베이글도 이렇게 1차 발효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얘를 비닐을 제거해 주시고요. 젓가루를 뿌리신 다음에 역시 얘도 살며시 잘 펴주시고요. 얘는 뭐 수율이 많은 건강빵 이런 거보다는 이스트가 충분히 들어가는 빵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일반 빵 한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만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100g씩 분할하시면 돼요. 둥글리기 하신 다음에 얘도 벤치타임을 약 10분에서 15분,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시면은 20분까지 가지셔도 됩니다. 근데 역시 벤치타임을 너무 길게 가지시면 1차 발효에서 얻었던 힘을 다 잃게 돼요. 그래서 벤치타임을 너무 오래 가주셔서 힘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둥글리시기도 너무 세게 굴리지 마시고 가볍게 굴리셔서 다시 벤치타임을 갖도록 할게요. 여기서 벤치타임 역시 너무 과하게 주지 않을게요. 저희가 성형하기 딱 좋은 상태가 되면 바로 성형을 할 겁니다. 그 시간이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스트가 충분히 들어간 반죽들은 벤치타임을 길게 가질 필요는 없어요. 제가 첫 번째 했던 세이글이나 시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스트가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벤치타임을 길게 가져줘야 얘가 힘이 조금 빠져서 성형하기 편해요. 근데 이제 걔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급하게 10분 뒤에 해버리면 반죽이 찢어져요. 우리 통밀 베이글 벤치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밀 통밀 무화과도 발효 1차 발효 끝나고 지금 벤치타임까지 해서 이제 성형 직전까지 다 발효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성형을 할게요. 자, 반죽을 꺼내셔서 앞뒤로 가부를 가볍게 묻히신 다음에 뭐 밀대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손으로 가스 빼기를 이렇게 가볍게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성형하기 편하게 늘려주면서 부드럽게 빼주시고요. 무화과를 넣는데 한 줄로 쭉 넣으시는데요. 약 한 20g씩 넣어주시면 돼요. 한 줄씩 다 넣어주시고요.
저희가 한 입씩 먹을 때 그 무화과가 입에 잘 씹힐 수 있도록. 자, 이 무화과도 전처리를 저는 설탕이나 이런 거 넣고 삶거나 볶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스팀으로 잘라서 요거 저 4등분 했거든요. 건조 무화과를. 자, 반건조 무화과를 쓰시면 더 좋고요. 자, 이렇게 반건조 무화과를 이렇게 4등분 하신 다음에 스팀으로 충분히 찌신 다음에 그 무화과의 맛만 충분히 올라오게 해주시면 돼요. 거기에 설탕 넣고 뭐 넣고 하면 너무 달고요. 건강빵에 대한 의미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올리셨으면, 자, 아까 저희 고르곤졸라 바게트 할 때처럼 2단 접기로 해서 얘를 잘 감싸주세요. 안에 있는 무화과를 감싸서 무화과가 안에 잘 들어가 있도록. 너무 세게 누르시면 무화과가 바깥으로 삐져나와요. 무화과 그래도 아무리 전처리 잘해도 단단해요. 그 무화과 하실 때 너무 불에 삶고 그러시면 무화과의 안에 들어있는 아삭아삭 씹힌 씨 같은 게 있죠. 다 흩어져요.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는 가볍게, 너무 세게 말지 마시고 가볍게 2단 말기.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베이글은 다 잘 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고 많이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살짝만 늘려주면서 베이글 모양으로 성형을 해주시고요. 뭐 철판에 구우셔도 상관없고요. 저처럼 바닥면이 조금 더 바삭하고 건조하고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면은 이런 실리콘 페이퍼에 하셔서 직화에 직접 구셔도 돼요. 그리고 얘 성형하실 때 무화과가 바깥으로 살짝 보여도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무화과가 직불에서 이제 익어도 그 면이 타지만 않을 정도면 바삭한 맛을 내서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안에 무화과가 큼지막한 덩어리를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밀어버리시면 반죽이 찢어져요. 그래서 무화과 노출이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자, 베이글 모양으로 가볍게 해주시고요. 이 상태로 이제 저희 될 수 있으면은 자연 발효도 좋고요. 아니면 발효실 온도가 조금 낮은 온도에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금 저희 국산밀이 그렇게 힘이 좋은 밀가루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숙성시켜서 2차 발효하는 게 훨씬 볼륨감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천천히 2차 발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밀 쇼콜라 베이글 반죽을 할게요. 우리밀 쇼콜라 베이글은요, 아까 무화과 베이글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초코 베이글이죠. 대신 우리밀을 사용했고요. 대신 여기 보시면 배합표에 우리밀은 조경밀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밀은 안진뱅이밀.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강력 800에 박력 200 정도로 좀 블렌딩을 해서 조금 질긴 맛이라든가 이런 맛을 조금 적게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밀 쇼콜라 베이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루류, 이 가루류 보면 우리밀하고 두 가지, 그 다음에 코코아, 설탕, 소금 같이 다 계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역시 천천히 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 역시 일단 저속으로 천천히 섞어주시고요. 역시 스트레이트법이기 때문에 오토리제 같은 건 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에 리퀴드하고 탕종을 처음부터 넣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버터를 뺀 나머지를 다 넣고 믹싱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역시 클린업 단계가 되시면 버터를 투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반죽 믹싱을 조금 더 빨리 끝내시고 싶으시면요, 버터 투입을 조금만 발전 단계까지 늦추셨다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마찰열이 없는 조금 빨리 얻을 수 있는, 시간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반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믹싱을 한 90% 이상 믹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콜라 베이글이 반죽이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충전물 있죠? 이 충전물을 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믹서기를 잠깐 멈추시고요. 크랜베리하고 초코칩을 넣고요. 가볍게 섞어주는데, 여름에는 이제 초코칩 넣으실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냉장고에 보관하시더라도 실온에 오래 꺼내놓고 있다가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코칩이 이제 열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되게 작아져요, 섞으면서. 그래서 초코칩은 항상 냉장고에 있는 상태에서 바로 갖다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 초코칩이 그대로 알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죽이 자 충분히 잘 섞였고요. 자, 저희 반죽을 자 역시 1차 발효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밀로 만든 우리 쇼콜라 베이글, 우리밀로 만든 쇼콜라 베이글이에요. 얘도 1차 발효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비닐 제거해 주시고요. 중간에 펀치를, 뭐 접기라고 하죠. 펀치를 주고 안 주고는 큰 중요한 점은 아니에요. 본인이 판단에 따라서 반죽에 힘이 좀 없으면 접기 한번 해주시고요. 반죽에 힘이, 내가 믹싱을 너무 잘해서 반죽에 힘이 좋다 하시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얘도 역시 얘도 역시 100g씩 분할할게요. 이거는 실용 제품으로 쓰시기 좋고요. 굳이 물에 데치지 않으셔도 충분히 맛이 있습니다. 레시피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설탕도 들어가고 버터 들어가기 때문에 정통 베이글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구우셔도 충분히 맛있는 베이글이 잘 나와요. 자, 이 상태로 냉동법에 쓰셔도 되는데 우리밀로 냉동법으로 하신다는 건 조금 안 좋아요. 단백질 함량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얼었을 때 글루텐이 많이 파괴돼요. 그래서 우리밀보다는 냉동법으로 하실 때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밀가루를 추천드리고요. 우리밀로 하실 때는 그냥 데일리로 매일 치시는 게 좋고요. 굳이 우리밀로 난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에 반죽을 하실 때 레시피에 글루텐을 조금 비타민C, 글루텐 아니면 천연계량제 이런 거를 조금 넣어주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굳이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걸 추천해 드리고요. 우리밀로 해서 나는 프라이드를 갖고 우리밀을 지켜야겠다 하신 분들은 데일리를 하시는데 이렇게 좀 귀찮더라도 매일 해주시는 게 진짜 맛있는 베이글을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냉동법은 편하고자 하는 거지 맛있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이제 역행을 할 수는 없죠. 고집만 부리면서. 그래서 냉동법을 쓰시되 맛이 없으면 냉동법을 안 쓰는 게 좋고요. 맛을 지키는데 그 냉동법의 기술로서 맛을 지킬 수 있다면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란 것도 있지만 직원들의 이제 복지와 이제 문화생활 여가를 즐겨야겠죠, 직원들도. 그래서 옛날처럼 일할 수는 없으니까 냉동법을 파베이킹을 하실 수 있는 제품들은 냉동법과 파베이킹 이런 걸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기계의 도움을 많이 받으실 분들은 기계 도움을 많이 받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이제 임금 체계라든가 아니면은 뭐 근무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변할 겁니다. 생각하는 거 외로. 내년부터 이제 바로 이제 인건비는 올라갈 거고요. 시간은 조금씩 더 짧아지는 게 정상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하시냐는 이제 오너 셰프님들의 몫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쇼콜라 베이글도 벤치 타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아까 무화과 베이글하고 역시 하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뭐 밀대를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저처럼 손으로 가볍게 가스 포집된 거를 제거해 주셔도 되고요.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카카오버터 함량 약 한 65%짜리 좀 약간 씁쓸한 초콜릿을 좋아해서 너무 단 초콜릿보다는 약간 카카오 함량이 높은 초콜릿을 약 15에서 20g 넣는데 저는 15g 넣겠습니다. 그래서 15g씩. 초콜릿을 쓴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함량이 좀 적은 거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양도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2단 접기를 하셔서 아까처럼 똑같이 초콜릿이 바깥으로 새 나오지 않게 잘 안에 가둬두시고요. 자, 역시 2번 접기. 안에 초콜릿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하시면 역시 초콜릿이 바깥으로 나와요. 가볍게 늘려주신 다음에 역시 베이글 모양으로 쇼콜라 베이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통밀 베이글이랑 똑같이 높은 발효실에서 하지 마시고요. 무리밀을 썼기 때문에 조금 낮은 발효실에서 천천히 키우는 걸 좀 추천해 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저희 또 2차 발효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통밀 베이글하고요, 무리밀 쇼콜라 베이글 두 가지가 다 이제 2차 발효가 완료됐습니다. 처음 크기보다 약 2배 정도 컸고요. 시간상으로 하면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얘는 이스가 30g으로 충분히 들어갔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반죽이라든가 그렇게 까다롭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은 온도에서만 키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수율도 높고 그래서 잘 퍼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낮은 온도에서 키워주시는 게 좀 힘있게 잘 크는 반죽이에요. 그래서 얘를 구울 때는 여기 저희 도로분에 240에 200에 놓고 스팀을 짧게 한번 주고 약 10분 정도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밀로 해서 초콜릿 베이글이 잘 구워졌고요. 통밀 베이글도 잘 구워져 나왔습니다. 쇼콜라하고 무화과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가 주관하는 2020년도 국산밀빵 기술 세미나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밀 고르곤졸라 치즈 바게트는요, 제가 이제 냉동법으로 해서 가져왔습니다. 얘는 뭐 스트레이트법이기 때문에 안 보여드려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반죽이기 때문에 그냥 레시피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료 보시면요, 우리밀하고 옥분, 설탕, 소금, 분유, 버터, 드라이스트, 물, 루방 리퀴드까지. 얘는 수율이 되게 돼요. 5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얘는 다 넣으셔야 돼요. 버터까지. 클린업 단계 이때 넣으시고 말고도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다 넣으셔야 되기가 맞아요. 안 그래도 상당히 돼요. 그래서 약간 된 바게트이기 때문에 전 재료를 처음부터 다 넣으신 다음에 믹싱을 충분히 하시는데 역시 1단으로 2단으로 하시면 마찰열 때문에 온도 맞추시기 힘들 겁니다. 될 수 있으면은 얼음물을 좀 많이 사용하시고요. 자, 반죽은 그렇게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여기 토핑 보시면 재료에 버터, 크림치즈, 설탕, 황란, 연유, 전분, 고르곤졸라 치즈, 자, 리치 35% 생크림. 전 이거 사용했고요. 자, 요걸로 했을 때 리치 35% 생크림의 이제 크림 맛이 일반 여러분들 쓰는 거하고 조금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흐린 맛이 아닌 충분히 생크림 맛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생크림이었어요. 자, 요거를 저는 사용했고요. 자, 보시면은 버터하고 크림치즈, 설탕을 먼저 포마드 시켜 주셔야 돼요. 뭐 기계로 하시든 손으로 하시든 뭐 상관없습니다. 포마드 시켜주시고 덩어리 없게 포마드 시켜주신 다음에 황란, 연유,
전분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액체인 생크림은 나중에 천천히 한 5번 정도에 나눠 주셔야 분리되는 걸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르곤졸라 치즈 있죠. 이태리 이제 섹시한 치즈라고 해서 향이 상당히 강하고 먹었을 때 인상이 되게 강하게 이제 남죠. 그래서 이 고르곤졸라 치즈는 처음부터 넣고서 포마드 해주시면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치즈 색깔이 저 보면 약간 노랗고 중간에 고르곤졸라 치즈가 하나씩 롤치즈처럼 살아있죠. 이렇게 해서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근데 얘를 처음부터 이제 손으로 눌러주신다든가 열을 가해주시면은 이 전체적인 치즈 색깔이 약간 푸르스름하게 하늘색으로 변합니다. 곰팡이 때문에. 그 색깔 때문에. 그래서 고르곤졸라 치즈 맛도 잘 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를 나중에 다 하신 다음에 살짝만 그냥 주걱으로 섞어주시면 이렇게 고르곤졸라 치즈가 중간중간에 잘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드셔야 조금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토핑이 충분히 준비가 되시면 비닐 짤주머니 하나 준비하시고요. 여기에 토핑, 고르곤졸라 치즈 토핑을 이렇게 다 넣어주시고요. 자, 우리밀 고르곤졸라 바게트는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죠. 얘는 그냥 스트레이트법으로 그냥 편안하게 쉽게 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냥 뭐 식빵 치신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오늘 여기에서 반죽은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냉동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 매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생지를 가지고 왔어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생지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제 다 해동이 돼서 1차 발효도 끝나고 벤치타임까지 끝나는 지금 상태예요. 그래서 얘를 바로 성형하도록 할게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먼저 얘는 반죽이 되게 돼요. 그래서 굳이 뭐 덧가루를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쉽게 2단 접기 하시고요. 2단 접기 하면서 가스를 빼주고 다시 균일한 기공을 갖도록 이렇게 눌러주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바게트 성형하실 때 이제 하프 바게트 성형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접기 2단 접기 하시고 또 2단으로 말아주기 할게요. 이음매 부분 잘 해주시고요. 끝은 조금 얇게 이렇게 하셔서 약 30cm 정도 되게, 뭐 길이는 사실 그람수하고 길이는 자유예요. 저는 얘 그람수를 130g을 분할해서 갖고 왔어요. 저희가 팔고 있는 게 130g 분할이기 때문에 이제 요 그람수하고 요 길이는 사실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모양이 있다든가 디자인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약 2배에서 조금 더 컸고요. 요 정도 발효점이면 저희가 이제 여기다 쿠프를 낼 건데, 쿠프를 낼 때는 조금만 건조하게 바깥에서 한 5분 정도 말려주시면 딱 좋아요. 그래서 쿠프는 일자로 정확하게 배를 가르시면 돼요. 깊이는 약 1cm 정도 깊이로 하시고 정확하게 가운데를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충전물이 한쪽으로 다 쏟아집니다. 그래서 정확히 가운데를 깨끗하게 1cm 정도 깊이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쿠프를 다 내주시면 아까 저희 토핑물 담아놓은 거 있죠. 얘를 가지고 이렇게 짜주시면 돼요. 가볍게. 안에 고르곤졸라 치즈가 들어있죠. 걸리지 않게 구멍을 너무 조그맣게 뚫으시면 걸려버리니까 고르곤졸라 치즈가 나올 정도로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게 잘 짜주시면 됩니다. 안에 쿠프 내실 때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지금 안에 보이는
충전물이 한쪽으로 다 쏟아져요. 너무 쿠프를 얕게 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1cm 정도 깊이로 충분히 내주셔야 됩니다. 컨벡션 오븐에 얘는 스팀 없이 약 한 15분 정도 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면 충격 한번 살짝 줄게요. 자, 이렇게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해 보시려면요, 테두리부터 색깔이 익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연한 갈색이 들어가면 다 익은 거예요. 얘를 너무 진하게 구우시면 수분이 다 빠져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한 갈색이 약간 날 정도 그때 빼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푸른색 곰팡이가 있는 이 고르곤졸라 치즈가 보이시면 맛이 충분히 진하게 나는 우리밀 고르곤졸라 바게트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르곤졸라 치즈 바게트도 완성했습니다. 자, 우리밀 시리얼을 할 건데요. 말 그대로 이제 시리얼은 되게 건강한 빵이죠. 그래서 오트밀하고 뭐 건포도, 호두, 뭐 크림베리, 뭐 오렌지필 여러 가지 곡물들이 씹을 수 있는 것들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건재료들, 가루류들 있죠. 가루류들을 먼저 여기에 믹서볼에 아까랑 똑같습니다. 먼저 부으시고요. 그 다음에 물. 자, 일단 저속으로 먼저 섞으세요. 충분히 섞으신 다음에 역시 30분 오토리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0분 오토리지 끝나면 르방이라든가 이런 리퀴드 있죠. 저는 듀유보다는 리퀴드를 많이 써요. 리퀴드와 듀유의 장단점이라 하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분율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산미의 차이고, 조금 더 노화가 느리고 산미가 좀 적당하고 신맛이 강하지 않는 걸 드신다고 한다면 리퀴드를 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셰프들도 리퀴드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리퀴드를 쓸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죽이 잘 섞였으면 역시 30분 동안 옆에다가 소금하고 이스트하고 소량 넣으신 다음에 타올 있죠. 타올이나 거즈로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30분 있다가 역시 다시 본반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이 지났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타올을 제거하시고, 자, 여기에다가 르방까지 다 넣었어요. 넣고 이제 본반죽을 믹싱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믹싱을 충분히 하시고요. 얘도 보면은 곡물 믹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밀이 단백질 함량이 조금 약해요. 약해서 글루텐을 좀 잡아서 이렇게 볼륨감이 좋은 빵을 만들기에 그렇게 적합한 밀은 아니에요. 대신에 얘의 장점은, 우리밀의 장점은 먹었을 때 다른 셰프님들이 제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요. 단백질 함량이 적기 때문에 볼륨감은 작지만 어떤 면에서 다 좋다.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여러분들 바게트를 만들어 드셨을 때 쉽게 말해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바삭하거나 이런 고소한 맛보다 좀 질긴 맛이 강한 것들 있죠. 그것들은 이제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들, 그러니까 미국산 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조금 지나면 상당히 질겨요. 그래서 먹을 때 되게 입천장이 아픕니다. 그런데 얘는 단백질 함량이 이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먹었을 때 바삭하고 부서지는 맛도 좋고요. 향도 상당히 깔끔하고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질긴 맛을 줄이시고 싶은 분들은 안진뱅이밀하고 조경밀하고 한 8:1 비율로 이렇게 블렌딩 하셔도 좋고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어차피 곡물 믹스가 약 20%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밀하고 곡물 믹스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질긴 맛이 많이 좀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믹싱을 이렇게 충분히 해주셔도 됩니다. 자, 믹싱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저는 1단으로 계속 쳤고요. 아까 처음 반죽에 설명드렸다시피 고속으로 치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1단으로 충분히 쳐주시고, 그 다음에 2단으로 마지막에 살짝만 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아까와 같이 시리얼에도
뭐 오렌지 필, 호두, 건포도, 크랜베리를 비롯한 각종 이 견과류들이 충분히 들어가요. 그래서 이 견과류를 이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자, 충분히 믹싱도 잘 됐고요. 그래서 이 충전물을 넣어주시고, 충전물이 부서지지 않게 가볍게 섞어주시고요. 반죽이 워낙 질다 보니까 부서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얘를 저속으로 섞어주시면 괜찮은데 고속으로 섞어주시면 아무리 질다 하더라도 충전물은 충분히 수분을 먹었기 때문에 잘 부서져요. 그래서 그대로 살려줘서 그 맛을 느끼고 싶으시다면은 최소한의 힘을 가해서 천천히, 뭐 손으로 섞으시면 힘드시잖아요. 기계로 섞으시는데 천천히 1단으로 섞어주시면 알갱이가 깨지지 않는 좋은 내상의 이제 그런 견과류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섞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발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리얼도 1차 발효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약 2배 가까이 많이 컸죠. 아까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다 되신 거를 역시, 자, 덧가루를 위에다 좀 뿌려주시고, 반죽을 너무 세게 잡지 마시고요. 가볍게 힘을 빼시고, 저는 좀 그람 수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사실 본인이 이제 원가 계산하시고 아니면 모양에 맞게 이제 그람 수 정하는 거는 이제 본인 자유인데, 저는 얘를 저희 매장에서 팔 때는 1000g씩 크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분해서 팔기도 하고요. 그냥 덩어리째 크게 팔기도 해요. 저는 얘를 1000g씩 분할하도록 할게요. 얘는 둥글리지 않고요. 접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자, 이렇게 얘는 둥글리기가 아닌 접기로 가성형. 저희가 이제 벤치 타임을 갖기 전에, 이제 본 성형 들어가기 전에 원하는 모양을 저희가 성형하잖아요. 그때 이제 원하는 모양에 최대한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양에 따라서 둥글리기를 하거나 이렇게 접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 이렇게 길게 접어서 이렇게 해서 4덩이를 벤치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스가 아주 조금 들었기 때문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벤치 타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밀 시리얼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벤치 타임을 가졌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성형하기 제일 좋도록 이제 힘도 어느 정도 빠졌고 다시 가스에 재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얘를 성형을 하도록 하는데요. 자, 먼저 여기에 오트밀, 겉에다 오트밀을 묻힐 거고요. 그래서 위에 겉표면에 바를 오트밀을 적당량 이렇게 준비해 놓습니다. 자, 한 덩이를 가루 뿌린 면이 아래로 가도록 하시고요. 덧가루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살짝만 묻히시고요. 가볍게,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가볍게 가스를 빼주시고요. 반죽을 살짝만 뒤집어서 또 한번 가스 빼주시고 가볍게 접으세요. 이렇게 접으시고 반죽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성형을 일단 다 해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 표면을 약간 납작하게 누를게요. 자, 이렇게 성형이 다 끝나면요, 위에 분무기나 이런 걸로 해서 수분을 살짝 이렇게 날리듯이 가볍게 흡착이 되도록 하고요. 아니면 붓으로 아주 가볍게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저희가 준비해 놓은 오트밀 있죠. 오트밀 종류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볶은 오트밀도 있고요. 약간 바삭한 크리스피 오트밀도 있고요. 종류는 상당히 많으니까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잘 쓰시면 좋고요. 이렇게 성형하신 다음에 이거 다 묻히셨잖아요. 그럼 살짝 넓적하게 이렇게 약간 넓게 나오게 조금만 눌러주세요. 자, 얘도 2차 발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 2배 정도 크기로 해서요, 우리밀로 만든 시리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50에 밑불은 한 230에서 20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오븐은 지금 써보니까 그 온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스팀을 한 3초에서 5초 정도 주고요.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덩치가 큰 빵들은요, 겉은 되게 질겨 보이고 딱딱해 보이는데요, 안에 수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막상 잘라서 드셔보시면 안에가 상당히 촉촉해요. 그리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되게 촉촉한 느낌의 시리얼의 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리얼이 잘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밀을 이용해서 빵 5가지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우리밀 쇼콜라 베이글은요, 이제 실용빵이죠. 이제 베이글인데 이제 초코 맛이 나는 이런 실용적인 빵, 저희 매장에서도 이제 충분히 팔 수 있는 그런 빵을 해봤고요. 역시 두 번째는 우리밀 무화과 베이글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도 조경밀하고 안진뱅이밀을 이제 블렌딩해서 우리밀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얘도 역시 실용빵에 속합니다. 여기까지 실용빵이죠. 우리밀 고르곤졸라 바게트, 고르곤졸라 치즈를 이용해서요,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바게트 위에 토핑을 충분히 얹어서 달기도 하지만 고르곤졸라 치즈 향이 충분히 나는 이런 우리밀로 만든 고르곤졸라 치즈 바게트도 만들어 봤고요. 나머지 이 2가지, 이제 우리밀로 만든 우리밀과 호밀가루로 섞어서 만든 이제 프랑스의 전통빵인 세이글류에 건과류를 넣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문화적인 맛이 있죠. 건과류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맛. 그래서 이런 맛을 낼 수 있는 세이글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건강빵, 식사 대용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2가지 다 식사빵은 맞습니다. 우리밀 시리얼, 이렇게 해서 오트밀이 충분히 묻어있는 이런 크리스피한 오트밀이 묻어있는 이런 시리얼을 5가지, 이 5제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5제품은 이제 모두 다 끝났고요. 우리 대한제과협회의 기술분과위원회와 기술지도위원회는 회원 여러분들께 유익한 기술을 제공해드리고자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가 주관하는 2020년도 국산밀빵 기술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